관광특구로 지정됐다는 것은 이제 전국에 저희가 관광특구가 32개소가 있거든요.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좀 인정받고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또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한 관광교류를 해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진기지로서 또는 남북한 어떤 관광교류의 허브로서 또는 평화도시의 중심으로서 소위 개별 관광객들로 봤을 때 약 한 10만 명 정도가 지금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1년에.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많고요. 그 외에 또 이 분단의 현장을 둘러보는 내 외국인 또한 있지만 외국인 일본, 중국 또 기타 영어권에서도 많이 찾아주시죠. 경기 서북부의 대표 도시 파주는 안보, 생태, 문화의 관광 자원을 품은 대표적 관광 명소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파주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는 파주 통일동산 일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은 파주 통일동산 일원의 관광특구 지정이 갖는 의미와 파주 관광자원의 가치, 그리고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파주시 통일동산 일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됐다는 것은 이제 전국에 저희가 관광특구가 32개소가 있거든요. 관광지로서의 가치를 좀 인정받고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또 검증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좀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간 10만 명 이상이며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시설과 편입시설, 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의 단체장이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제도인데요. 이제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어떤 의사표시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진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파주시는 통일동산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2015년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고 주민설명회, 관광특구 지정 용역을 거쳐 2017년 경기도에 관광특구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문화체육부의 협의와 조정을 거쳐 지난 2019년 4월 30일 최종적으로 관광특구에 지정된 것인데요.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조성된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헤이리 마을과 막골, 프로방스와 패션 아울렛 등이 포함된 지역으로 전문가들은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인프라들이 이제 오수산 통일전망대도 있지만 사실은 헤이리 마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첼시의 어떻게 보면 패션 아울렛이라든지 또는 막골이라는 우리 프로방스 중심의 어떤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일단 통일동산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들이 이 지역에 조금 잘 갖춰져 있고 또 이쪽에 다양한 인프라들과 편의시설만 갖춰 나가면 어떤 통일 관광특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통일동산의 관광특구 지정은 민족 분단의 실상을 이해하고 통일 의지를 가다듬기 위해 마련된 통일동산 지구의 관광특구 조성 계획이 발표된 지 29년 만의 지정입니다. 특히 최근 남북평화회담의 기류는
관광 특구 지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통일 한반도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중요한 정책 기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관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남북한 관광 교류를 해나가야 되는 측면에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진기지로서 또는 남북한 어떤 관광 교류의 허브로서 또는 평화도시의 중심으로서 이 통일관광특구가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법률에 의해 적용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관광특구 내 문화, 체육, 숙박, 상가시설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에 대해 낮은 금리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더불어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광지 진흥을 위한 어떤 예산 지원이나 보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에서 5개 영업도 가능하고 영업시간 제한도 배제받고 관공을 설치도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평화지역의 상징지자체 파주. 이번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지정으로 파주는 평화 관광지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통일동산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한 대표적 이유, 바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북 분단의 현실을 간직한 지역적 특징으로 파주는 외국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기도 한데요. 일찍부터 파주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관광특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일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일동산 지구는 남북한 교류협력예장을 마련하기 위해 조성된 안보관광단지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대표하는 곳으로 개관 후부터 지금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예, 저희 전망대가 92년 개관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41만 명, 올해 한 50만 명 가까이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전망대를 찾는 관광객 중에는 분단 국가의 현실을 보기 위해 방문한 외국인 수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좀 유입이 많고요. 그 외에 또 이 분단의 현장을 둘러보는 내 외국인 또한 있지만 외국인 일본, 중국 또 기타 영어권에서도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에는 외부의 통일기원북과 망향제를 지낼 수 있는 망배단, 관광객들이 북한 땅을 직접 볼 수 있는 실내와 5개의 전망대, 각종 전시실과 어린이 전용 체험관 등으로 조성돼 있는데요. 최근 남북 평화회담 이후로는 관광객들의 반응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분단 현장을 직접 강 넘어 북한을 바라볼 수가 있고 작년부터 그 정상회담 이후에 많은 관심 또 주말마다 좀 예전의 상황보다는 북한에 관련된 내용 또 통일을 어떻게 좀 다가설까 하는 관심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우리 전망대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여러모로의 체험을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대표적 관광지로 해일이 마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94년 구상을 시작으로 1997년 발족된 해일이 마을에는 각종 박물관과 체험관, 카페나 음식점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해일이 예술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조성한 마을이다. 그래서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래가 없는 이런 마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영국의 웨일즈 쪽에 그 책 마을이 있어요. 그 책 마을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약간 그쪽에서 저희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만든 마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박물관과 미술관 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체험 공간들이 한 20-30개 정도 더 있어서 그런 이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한 5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카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한 70군데 정도.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에는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음식문화 거리도 조성돼 있는데요. 2008년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조성된 이곳에는 한식은 물론 양식과 중식, 베이커리까지 다양한 맛집들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남프랑스풍의 감성마을 프로방스가 자리해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카트랜드와 다양한 쇼핑이 가능한 쇼핑센터, 축구 국가대표들이 훈련하는 트레이닝 센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통일동산 관광특구는 종합관광지입니다. 먹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줄기거리가 있습니다. 파주 통일동산 1호는 관광특구 지정으로 지금과는 다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부족한 인프라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요. 그와 더불어 파주를 찾은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관광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점도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고 또 어떤 점들은 보완해야 할지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파주시, 더 나아가 정부와 관계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파주시청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갖춰야 될 게 관광 안내시설입니다. 그래서 관광 안내소도 좀 설치할 것이고요.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시는 곳에는 와이파이도 무료 와이파이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의 편의를 좀 증진할 생각입니다. 예. 그런 박물관들을 저희가 이제 도슨트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또 안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오시는 그 관람객들이 조금 더 지식적인 걸 얻어갈 수 있는 저희가 예전부터 좀 준비를 해서 직원들한테 외국어 교육을 좀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서비스도 저희가 이제 그 위챗이라든가 또는 그 알리페이 같이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할인받고 또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판매 시스템들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 서비스. 헤이리 마을을 중심으로 관광특구 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우리가 인프라들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곳에 이제 헤이리 마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 예술적인 디자인과 관련된 어떤 편의 시설이나 또는 안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객 유치에 있어 인프라만큼 중요한 것이 콘텐츠 개발인데요. 전문가들은 통일동산 관광특구만의 상징적 브랜드화와 파주시만의 특징을 살린 연계 개발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방문객들을 일시에 유치하는 데에서는 축제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 관광특구를 상징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대표 축제를 하나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하는 어떤 둘레길이라든지 하이킹 코스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자원들이 주변과 연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계 측면에서는 둘레길 사업이라든지 자전거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DMZ 평화누리길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될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에 있어 통일동산 관광특구에선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까? 먼저 파주시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의 철책선을 따라 1.7km의 민간 탐방로를 조성해 이르면 내년 말 일반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예, 우선 1차적으로 작년 2018년
이 탄현면의 삼도품 축제라는 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축제 행사 때 구산항과 파주시가 협의하에 우리 오두산 통일전망대 철책로 1.7km를 주민과 함께 우선 개방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시 철책길 개방에 관한 협약식을 맺고 하반기에 준비를 해서 우리 전망대에서 1구간인 1.7km의 철책 탐방로가 조성될 계획으로. 해일이 마을에선 컨텐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미 개발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마을이 아무래도 이제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점점점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게 있고, 또 관광객들 중에서 내국인 외에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주중에 뭔가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주중을 좀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어떤 그 문화예술적인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또 만들고, 앞으로는 이제 이 컨텐츠가 정말 현대에 맞는 여러 이제 컨텐츠가 많이 변했는데 현대에 맞는 컨텐츠들을 더 발굴하고 개발해서 아주 그 컨텐츠가 풍성한 마을, 그래서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교육도 하고 관광도 하고.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파주시청이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컨텐츠 마련을 고민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있어선 운영 측면에서 염두할 점과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남아 있었는데요. 운영 측면에서는 상인들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이 이제 외국인 관광에 내국에 갔을 때 우리가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또는 그들을 환대하는 서비스의 태도가 나빠지면 어떻게 보면 관광특구의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고, 파주를 가는 교통체계들이 정비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서울 중심으로 관광교통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수단들이 상당히 구축되지 못해서 그 지역을 순환하는 어떻게 보면 투어버스라든지 아니면 뭐 에코와 연결된 요즘 이제 그쪽은 또 청정 지역이고 그러니까 뭐 트롤리 투어 뭐 전기버스라든지 또는 관광 패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그 지역의 관광 자원들을 관광 교통 체계로 연결하는. 전문가들은 관광 특구의 지정과 정책 마련에 있어 다각도의 지원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관광 환경 변화나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 개선, 그리고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정책적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정부의 관광특구 지정 기준이 상당히 조금 오래된 그 법률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관광 환경 변화나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이 특구 지정에 관련된 개념이나 또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관광 특구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하려면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이 지자체 예산으로는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단기간 사업이 아니고 사실 관광 특구는 계속 진행형 사업이고 또 지속 가능해야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나 또는 우리 광역자치단체 또는 우리 그냥 소규모의 어떤 파주시 같은 자치단체 세 군데가 어떤 예산을 함께 모아서 큰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보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 인프라,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주시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외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명소가 많습니다. 특히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DMZ 주변은 대표적 안보 관광지이자 청정 자연이 보존된 생태 관광지인데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지역. 파주시는 이번에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 개발과 더불어 파주 전역의 관광지 연계 개발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일동산 관광특구와 DMZ를 비롯한
파주 대표 관광지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파주의 관광자원 개발 계획과 진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파주에는 안보, 생태, 문화가 어우러진 다양한 관광 자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임진각 주변은 최근 남북 평화회담의 영향으로 관광객들의 수가 더 증가하고 있는데요. 임진각 주변으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파주시에선 다양한 계획과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주 임진각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판문점 안에는 이제 우리가 캠프 그레이브스,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주한미군들이 판문점에 유일하게 있던 그 공간이 지금은 어떤 유스 호스텔이나 또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 그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간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도라산역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의 관광 어떻게 보면 루트.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인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임진각 관광지를 확대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임진각 관광지에 지금 경기 북부의 DMZ 관광지에 전진기지로 삼을 수 있는 그 생태평화 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 임진강을 횡단하는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곤도라 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사 분계선이 없는 한강 하구의 개발 사업도 파주 관광자원 개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두산 통일전망대 인근의 철책선 민간 탐방로 조성 작업이 그중 하나입니다. 철책선의 민간 탐방로 조성 사업은 현재 군부대와의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안보적, 지형적 특수성을 감안한 비탈길 정비, CCTV 설치 등 보강 사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지형상 좀 비탈이나 좀 준비를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보강 공사가 좀 끝나야지만 철책길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강 하구의 개발 사업에는 반석 나루터의 옛 포구 및 백길 복원, 한강 하구의 공릉천변 생태습지의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파주시, 특히 파주의 관광자원들은 한강과 임진강에 접해 있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들이 많아 각각을 연계한 개발과 활용 방안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남북의 관문으로 오랜 시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파주.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남북한 관광 교류 측면에서도 파주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인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일동산 일원과 파주 관광자원들의 변화가 일시적 활성화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통일동산 관광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발전과 도약의 기회를 맞은 지금의 파주. 파주 관광자원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통일동산을 비롯한 파주 관광자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함께 이어져야겠습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